누구에게나 비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은 충격적이고 또 어떤 것들은 우스꽝스럽거나 감성적일 수 있지요. 비밀은 우리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과 닿아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기도 합니다. 여기 이 사람, 프랭크 워렌. 그는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있는 엽서를 뉴욕의 한 거리에 놔두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각자의 비밀들을 익명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배달된 엽서는 포스트 시크릿이라는 블로그에 올려져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비밀 사연들은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재미있고 창의적인 것들, 부끄러운 일들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멋진 프로포즈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2004년 시작된 포스트 시크릿은 현재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으며 광고가 없는 블로그 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방지 공로로 2006년 미국 정신건강협회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비밀을 익명으로 남과 공유한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익명성이 가진 이 긍정적인 힘을 우리의 교육 환경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마스크챗 팀은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비밀. 선생님과 학생 혹은 그부들 간에 차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만약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이런 비밀을 나눌 수 있게 된다면 보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스크챗 팀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익명 소통을 시도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과연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혹시 부작용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충주 대원고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학교였습니다. 성적은 중하위권, 2004년 당시 흡연율은 37%, 빈번한 학교 폭력과 사건들로 인해 자긍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 그때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한 교사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학교 폭력이나 흡연 장면을 목격하면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낼 것. 단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발신번호는 모두 1004. 이것이 바로 천사 문자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서로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었습니다. 점차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가 하면 심지어 흡연율 0%의 금연 학교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마침내 학업 성적으로까지 연결되어 서울대 등 우수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요? 어떻게 문자 하나로 학교의 수많은 병폐들이 고쳐질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핀란드의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키바코울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의 세계적인 성공 모델인 키바코울루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핵심에 대해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따를 막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다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키바코울루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키바코울루 측은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힘의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처벌 위주의 정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키바코울루는 학교 폭력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괴롭힘은 그룹 현상으로서 또래 그룹 내 지위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즉,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괴롭힘을 선택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나약한 상대를 타깃으로 주변 아이들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 아이들이 설사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더라도 주모자는 이를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여 점점 대담해지고 잔인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괴롭힘 피해자는 학교 폭력의 가장 부정적인 기억으로 주변 친구들의 무관심과 그로 인한 소외감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교 폭력 고발 다큐인 불리 역시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은 단순히 피해자만이 고통을 겪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리처드 헤즐러 박사는 학교 폭력 목격자들이 지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보다 훨씬 강도 높은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가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본인도 왕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괴롭히는 학생이나 옆에서 지켜보는 학생 모두 언젠가는 자신이 그 괴롭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괴롭힘은 교실 내 구성원들을 모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침묵하는 친구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폭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바로 충주 대원고 학생들에게 천사 익명 문자가 그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었듯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또래의 문제를 친구들이 직접 나서 돕게 만들자. 이것이 바로 마스크챗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천사 익명 문자가 단방향으로 고발하는 기능밖에 작용할 수 없었다면 마스크챗은 양방향으로 실시간 익명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은 피해 사실을 좀 더 빨리,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자살 시도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한 실시간 대처가 가능합니다. 마스크챗은 처음부터 익명성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위험성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기획됐습니다. 또래 그리고 선생님과의 원활하고 안전한 익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연락처 기반 메신저에 익명 대화 기능을 더했습니다. 실시간 대화 차단 기능도 있어 익명으로 비방이나 욕설이 올 경우 즉시 대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챗 온오프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할 때만 익명 대화를 수신하는 기능으로 타인이 자신에게 익명으로 말을 거는 것이 싫을 때는 간단하게 오프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학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선생님이 외면 혹은 은폐할 경우에 대비해 Ask Me Anything이라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전문 상담기관이나 상담교사가 입점해 별도의 PC 메신저를 통해 실명 혹은 익명 상담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마스크챗은 흔하디 흔한 모바일 메신저가 아닙니다. 마스크챗은 첫째,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는 친구, 선생님 혹은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둘째, 방관할 수밖에 없던 주변 친구들에게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가해 내용을 제보할 수 있는 수단을, 셋째, 가해의 유혹을 느끼는 아이들에게는 가해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친구들에게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힐링 메신저입니다. 마스크챗의 목표는 가해 학생을 적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예방 능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실제 충주 대원고등학교에서 적용해본 결과가 이를 입증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점차 제보의 수는 줄고 오히려 학생들 간 자율적인 예방 효과가 높아짐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키바의 핵심 연구원은 마스크챗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키바 프로그램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장시킨다면 반드시 마스크챗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통찰이며 중요한 혁신입니다. 폭력 사건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산에서는 익명으로 채팅을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흥조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경찰서 경찰관들이 한 중학교 교실을 찾았습니다.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메신저를 이용하면 실시간 익명 채팅으로 담당 경찰관과 학교 폭력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고하거나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실명을 밝혀서 신고를 해야만 이렇게 접수 그런 게 됐는데 이런 어플이 개발되고 나서 설치하고 나서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지난달 말
전국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익명 채팅 신고 제도를 도입한 뒤 기장경찰서에는 하루 4건에서 5건씩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에는 피자 가게에서 일하던 19살 김모군이 다른 종업원에게 맞아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가 친구의 신고로 가해자가 붙잡혔습니다. 채팅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이름이나 연락처 등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가 폭행을 당한 것을 보고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두려워했는데 이 마스크 챗을 익명을 통해서 제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부산 기장경찰서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6개월 동안 익명 신고 제도를 시범 운용해 결과가 좋으면 모든 학교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눈을 바라보고는 나눌 수 없던 마음속 깊은 진실된 이야기를 가면을 쓰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2065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정년 퇴직하는 해, 우리는 이 미래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맞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